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비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우리 역학이든 뭐 설비든 정말 많이 쓰고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비열이 뭐냐? 일단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단위 질량, 뭐 1g이 될 수도 있고 1kg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죠.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뭐냐? 어떤 물질을 올릴 때겠죠? 저 물질을 안 썼네. 즉 우리가 열량이라는 건 결국 열 에너지를 말하는데, 열 에너지가 그냥 에너지죠. 단위가 줄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줄이 아니죠.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릴 때, 즉 단위 질량당이니까 g당 1도씨를 올릴 때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를 넣어야 되냐. 뭐 이거 뭐 켈빈으로 써도 상관없고 도씨나 켈빈이나 똑같으니까요. 또는 옛날 우리 공학 단위로는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 퍼 그램 도씨가 되겠죠. 이제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서 개념을 약간 기초 중에 기초부터 해보자면, 우리가 공기가 있고 물이 있어요. 똑같이 뭐 크기는 실제로는 엄청 다르겠지만 1g이라고 해볼게요. 1g이라고 하면 좀 오히려 안 와닿으실 것 같으니까 1톤이라고 해볼까요? 우리가 열을 가하면, 얘가 예를 들어서 뭐 Q라고 해볼게요. 똑같이 물 1톤에 열을 가하면 진짜 한참 가해야 얘 온도가 변하거든요. 뭐 당연하죠. 냄비 안에 물을 끓일 때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근데 공기는 엄청나게 빠르게 온도가 오를 거예요. 이건 우리가 뭐 공학적인 개념이 없더라도 그냥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나오는 그 느낌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량을 그냥 단위 다 무시하고 100을 줬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그리고 실제 수치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이 0도씨에서 시작을 했는데, 10도씨 할까요? 얘는 뭐 60도씨로 변했고, 얘는 뭐 10도씨에서 20도씨로 변했다. 당연히 같은 열을 줘도 공기는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거고 물은 온도가 거의 안 올라갔을 거예요. 뭐 물의 양에 따라서 더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적게 올라갔을 수도 있긴 하죠. 근데 결국 우리가 그 관계를 보면, 우리가 투입된 열량에 따라서 온도가 변화할 거예요. 근데 투입된 열량인데 얘가 고정해 보고,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양이 많으면 덜 오르겠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1kg 물을 끓이는 것보다 1톤 물 끓이는데 훨씬 많은 열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 상태를 맞춰주기 위한 비례 상수가 결국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던 MC 델타 T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결국 돌려보면, 우리가 온도의 변화는 어떠한 물질에 우리가 투입된 열량만큼 변하는데, 그때 이 물질이 질량이 크면 별로 안 오를 거고 또 비열이 크면 또 안 오를 거예요. 이때 쓰이는 요놈이 비열이 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좀 더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온도 변화는 투입된 열량에 비례를 하고 질량에 반비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열이 뭔지에 따른 개념을 알았어요. 아신 거 맞겠죠? 즉 비열이 가기 전이네요. 비열이 크면 우리가 온도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요거 개념적으로 숙지를 해주시고, 이게 가장 기본을 한 거고, 이제 우리가 또 가보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비열이면 비열만 하면 됐지, 정적 비열이라는 애와 정합 비열이라는 애가 나와요. 뭐가 다른 거냐? 얘는 최적이 일정할 때의 비열이구나, 얘는 압력이 일정할 때의 비열이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보시면 돼요. 우리 고체 압력이 얼마라는 말을 안 쓰죠? 뭐 재료역학에서 쓸지 모르겠는데, 또 고체의 최적이 얼마나 변화했냐, 이런 말을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물을 힘을 가한다고 물이 압축이 엄청 조금이긴 하지만 되긴 하는데, 실제로 거의 압축이 안 되는 수준인 거고, 뭐 물속에 손 놓고 있다고 그 옆에서 누른다고 우리 손에 압력이 막 가해지는 느낌도 잘 안 나잖아요. 즉 압력 변화도 거의 없고 최적 변화도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압력 가하면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엔탈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즉 얘 고체를 안 한다, 액체도 정적 비열과 정합 비열이 없다는 뜻이에요.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엔탈피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엔탈피는 H로 많이 기재를 하는데,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이다. 우리가 외부 에너지라는 걸 보통 1이라고 하고, 내부 에너지를 그냥 내부 에너지라고 하죠.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이상기체라면 실제 기체가 있고 이상기체가 있는데, 거의 다 이제 이상기체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내부 에너지는 오로지 온도만의 함수예요. 즉 내부 에너지가 커졌다는 건 온도가 올랐다는 거고, 내부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건 온도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엔탈피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리는데, 연력학 배울 때 이제 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공부를 하기 싫어지는 첫 번째 부분인데, 어떠한 개가 있는데, 개라고 말하면 어렵죠? 그냥 영어로 말하면 쉽습니다.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의 개에서는 내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그냥 처음에 아무 이동이 없다면 이 내부 에너지는 곧 엔탈피가 될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고 외부로 일을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한다, 요게 제일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엔탈피는 모든 개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단위 질량당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 공기선도나 이런 데에 다 비엔탈피로 돼 있죠. 우리가 소문자 H라고 적고 소문자 U 플러스 압력은 뭐 질량과 상계가 없는 거니까 똑같이 대문자 P고, 우리가 이렇게 비최적을 소문자 V라고 적습니다. 이거 압력이고 얘 최적이에요. 얘는 이제 비최적인 거죠. 얘는 비내부 에너지. 요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정적 비열이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적이 일정할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꽉 막아놓고 요 안에 이제 최적이 일정한 상태가 된 거죠. 여기다 우리가 열을 가하면 이 투입되는 열을 Q라고 봤을 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온도가 변화할 거예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우리가
비엔탈피로 해볼까요? 엔탈피가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이었는데 얘는 최적이 변화할 수 없으니까 최적의 변화는 제로가 될 거예요. 즉 이 값은 보통 우리가 PV보다 PdV라고 적는데 그 미분 연산자죠. 최적의 변화가 있어야 외부에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요 비최적이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어서 0이 되고 뒤에는 없는 값이 되는 거죠. 즉 이 지금 정적 비열이라는 건 최적이 일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엔탈피에다가 열량을 더해줬으면 이거는 내부 에너지에다가 열량을 더해준 거랑 같은 값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 위의 식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식으로 먼저 정리를 할까요? 정적 비열은 요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비열을 C라고 쓰는데 밑에 이렇게 첨자가 있거든요. 열역학에서 요 첨자는 대부분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비체적이 일정한 비열이다 라는 뜻입니다. 얘의 열량 변화는 즉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동일하다. 즉 우리가 다시 한 번에 기억하시기 어려우니까 온도의 변화는 열량의 변화를 질량과 비열로 나눈 것과 같았죠? 즉 비열을 두고 보면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눈 값과 같아요. 즉 열을 투입했을 때 온도가 얼마나 변화했냐라는 게 비열이 되는 거죠. 왜냐? 단위 질량당이니까 얘는 1이잖아요. 즉 결국 비열은 온도 변화, 열량이 얼마나 투입됐을 때 온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요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열량 투입한 게 전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됐으니까 얘의 비열이라는 건 결국 투입된 열량에 대한 온도 변화가 될 거예요. 이게 정적 비열이 되는 거고 똑같죠? 비열. 얘가 값이 온도가 많이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투입된 열량만큼 전부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켰고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투입된 열량이 전부 온도를 변화시켰으니까 얘는 지금 정적 비열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이네요. 일단 다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정압 비열이라는 걸 보면 얘는 거꾸로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피스톤인데 이렇게 일단 그려놓을게요. 압력이 일정한 거니까 여기에 열을 가하면 여기에 온도가 올라갈 거고 비례해서 압력도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압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이 피스톤이 이렇게 올라가서 최적이 커질 거예요. 이게 아까 최적이 변화하면 2를 한 거였죠? 그래서 다시 엔탈피를 살펴보면 H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외부 에너지였는데 이번엔 얘가 0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개념식으로 또 세워보면 엔탈피의 변화는 내부 에너지도 변했을 거고 외부 에너지도 변했을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는 내부 에너지만 열량을 다 썼는데 이번엔 투입된 열량이 얘도 먹고 얘도 나눠서 먹은 게 되는 거죠. 즉 이번에 정압비열, 압력이 일정하니까 P첨자가 붙고 변화는 우리가 열량의 변화는 아까처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아니고 내부 에너지도 변화시켰지만 외부 에너지, 즉 일도 했습니다. 즉 이번에는 정압 비열이 열량을 아까처럼 온도 변화만 한 게 아니고 온도 변화도 했지만 최적 변화도 했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결국 비열을 표현할 땐 최적 변화를 표시 안 하니까 온도 변화를 적게 한 거고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큰 값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니까 또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얘는 투입된 열량이 전부 온도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얘 줄이죠, 단위가. 얘는 정압이니까 투입된 열량 Q가 온도도 변화시키고 외부로 1도 한 거죠. 얘도 단위가 줄이죠. 즉 얘가 100을 투입했으면 온도를 변화하는데 100을 사용했었는데 여기는 100을 투입했으면 뭐 온도 변화하는데 70 쓰고 외부로 일하는데 30 나눠 써서 온도 변화가 작게 되고 정적 비열보다 정압 비열이 크게 되는 거죠. 이제 너무 개념적으로만 말하니까 좀 더 정립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쪽부터 한번 살펴보면, 뒤에서 할까요? 자, CV 즉 정적 비열에 대해서 조금 뜯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을 정리하면 정적 비열이라는 건 질량을 나눈 거죠. 단위 질량당이니까 질량을 나누고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다. 우리 최적이 일정할 때, 즉 얘네를 이렇게 약분을 하면 결국 온도 변화에 따른 비내부 에너지다. 얘 대문자, 얘 소문자예요. 이렇게 지금 정적 비열을 정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압 비열. 자, 정압 비열 CP는 똑같은데 질량분의 1로 곱하고, 즉 질량으로 나누는데 얘는 결국 똑같이 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의 변화인데 이번엔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엔탈피의 변화죠. 왜냐면 외부로 1도 했으니까. 즉 얘도 약분하면 온도 변화에 따른 비엔탈피의 변화인데 압력이 일정할 때다. 이게 이제 정리의 제일 기본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열비라는 게 있어요. 즉 비열에 대한 비율이죠. 비. 얘를 우리가 뭐 감마로 표현하기도 하고 K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얘는 쉽게 정압 비열과 정적 비열의 비예요. 당연히 무조건 1보다 크겠죠.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크니까요. 이게 나중에 제가 뒤에 왜 중요한 건지 쓸 건데, 비열비가 왜 이제 여기서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큰지 수식으로 더 설명이 돼요. 우리가 정압 비열은 요 위에 식 가져와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엔탈피 P가 되는데, 이거는 결국 우리가 엔탈피를 풀어 쓰게 되면 라운드 B 내부 에너지의 외부 에너지 라운드 T 분의 P가 되고, 얘는 결국 찢어서 써보면 라운드 뮤분의 라운드 T의 P는 일정한 과정이니까 P 나오고 라운드 V P가 되죠. 얘 지금 보니까 첨자가 P기는 한데 정적 비열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어차피 얘 압력이 일정한 거고 얘 최적이 일정한 거라 첨자가 좀 크게 의미가 없고, 얘 앞에만 보면 결국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의 비니까 얘는 그냥 정적 비열과 똑같구나. 그럼 정적 비열보다 이만큼이 플러스 됐으니까 더 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아직도 번거로워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못 올렸는데,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RT라고 적을 수 있고, 비체적이니까요. 즉 V는 P분의 RT가 돼요. 그거를 이 V에 대입을 해보면 앞에는 결국 정적 비열이었고 P분의 RT T P가 되면, 이거 지금 압력끼리 약분되고 온도끼리 약분되면 남는 게 지금 기체상수 R밖에 없어요. 즉 정리를 마지막으로 해보면 정압비열은 정적비열의 기체상수 R만큼 더한 만큼 크구나. 즉 이걸 정리하면 감마라고 쓰겠습니다. 정적비열에 대한 정압비열은 무조건 정적비열 1보다 크게 되고, 즉 이 내용은 정압비열이 정적비열보다 큰데 얼마만큼? 기체상수만큼 차이를 갖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비열을 아주 다 뜯어보겠습니다. 정적비열, 정압비열이 뭔지 알았는데 왜 고체와 액체에서는 그냥 비열만 있고 정적과 정압은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비열을 보려면 엔탈피의 변화를 살펴봤을 때, 비엔탈피의 변화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일의 변화, 외부 에너지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얘를 뜯어서 풀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비체적의 변화, 그리고 또는 압력의 변화로 분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정적 비열로 봤었죠. 근데 최적의 변화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물 압축되나요? 나무도 나무는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다공성이면. 우리가 고체라는 건 딱딱해서 기체처럼 압축이 안 되잖아요. 물을 압축하실 수 있으시면 저 기네스북 하시면 되고, 완전한 비압축성은 아니지만 결국 델타 V가 0이 되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엔 우리가 비압축성으로 봐서 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얘가 사라지고, 압력의 변화보다 얘는 비체적이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상이 왜 최적이 작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역학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물이라고 봐볼게요. 물 1g은 크기가 1ml죠? 최적이. 근데 수증기가 1g, 같은 물질이잖아요. 얘는 액체 상태일 때고 얘는 기체 상태일 때죠. 얘가 부피 차이가 약 1600배 정도 나요. 제가 계산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60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즉 우리가 기체에 비해서 액체나 고체는 최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압력이 변화하든 말든 이 전체 값이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체나 액체에서는 우리가 정적 비열의 개념밖에 남지 못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고체 액체의 비열은 정적 비열이다, 정압 비열이다 라고 구분을 안 짓고 그냥 비열이다 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열비,
비열비 왜 필요하냐? 우리가 단열 압축이라는 게 있어요. 폴리트로픽 압축도 있고 뭐 이거저거 많은데, 우리가 단열 압축 개념을 공부할 때 냉동기에서, 냉동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압축기에서 이제 압축 후 온도가 중요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압축기를 그려보면 우리가 이쪽에서 와서 압축돼서 나간다고 보게 되면 압축 전 온도, 최적, 압력을 T1, P1, V1으로 두고 압축 후를 T2, P2, V2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50도로 들어와서 200도로 나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압축 후의 온도라는 건 단열 압축식입니다. 압축 전의 온도에 P1분의 P2, 압축 후의 압력 차이에다가 비열 마이너스 1만큼으로 우리가 온도가 나타나게 돼요. 즉, 비열이 크면 클수록 2차측 압축 후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영상을 좀 듣고 오셨다면, 얘가 우리가 몰리에르 선두에서 등압선이 중요한 이유인 압축비가 되는 거예요. 즉, 압축비가 크면 2차측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열비가 보통 얼마나 나오냐? 비열비라는 건 우리가 보통 쓰는 게 프레온 계열이 있을 거고, 냉매죠. 냉매에 비열비가 되는데, 잘 아직 안 쓰긴 하지만 암모니아도 많이 쓰고, 대표적인 기체는 당연히 공기가 되겠죠. 우리가 프레온은 1.1에서 1.18 정도의 비열비를 갖고, 암모니아는 1.31, 공기는 1.4의 압축 비열비를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냉동기를 설계했는데 그때 냉매를 프레온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도에서 200도로 압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다고 했을 때, 공기가 침입하면 얘가 갑자기 400도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래시가스가 되는 거죠. 플래시가스가 아니었는데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즉, 우리가 냉동기 같은 거에 공기가 침입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엔진 압축기가 아니고 우리가 시스템 냉매가 순환하는 압축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열비를 적용할 수가 있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비열이라는 건 결국 단위 질량의 어떠한 물질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즉, 단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 1도씨 1g을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는 얼마인가?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어떠한 물질 중에 공기와 물을 비교해 봤을 때 물에 가한 열량과 공기에 가한 열량이 같다면 당연히 공기가 훨씬 뜨겁겠죠? 뭐 이거는 그냥 공학적인 게 모르더라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즉 우리가 어떠한 열량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투입된 열량이라던가 이렇게 Q를 보게 되면 그것은 그 물질의 질량과 비열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투입된 열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온도의 변화라는 건 열량을 질량과 비열로 나눈 거고, 다시 말해 비열이라는 건 열량에 대한 온도 변화에 대한 열량인데, 즉 투입한 열량이 온도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가 비열이 되는데, 우리가 단위 질량당이니까 질량 M은 1이 돼서 그냥 삭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체에서는 정적 비열과 정압 비열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최적이 일정할 때의 비열을 정적 비열, 압력이 일정할 때의 비열을 우리가 정압 비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엔탈피인데, 엔탈피는 쉽게 생각하면 얘도 단위가 줄이에요. 에너지의 합인데, 내부 에너지와 외부 에너지의 합인데, 이 중에서 내부 에너지라는 건 내부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 내부 에너지가 올랐다는 건 온도가 올랐다는 뜻이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건 온도가 떨어졌다는 뜻으로 알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비엔탈피라는 건 결국 값들이 소문자로 바뀐 애들인데, 우리가 어떠한 물질은 질량이 많기 때문에 그 질량을 단위 질량당으로 나눠주게 되면 우리가 비엔탈피, 비내부 에너지, 비외부 에너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계속 개념적이라고만 하는 것 같네요. 우리가 뚜껑을 꽉 닫아놓고 그 열량을 가하게 되면 얘는 외부로 일을 할 수 없는 최적이 일정한 정적 과정이 되기 때문에 투입된 열량은 전부 온도 변화에만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거를 엔탈피에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최적 변화가 0이기 때문에 엔탈피의 변화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압비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이 일정하려면 결국 최적이 커져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일을 했다고 하고, 이 일의 변화가 결국 여기 외부 에너지의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정적 비열과 다르게 엔탈피에 투입된 열량의 변화는 전부 온도를 올리는 데 사용된 게 아니라 외부에 일하는 데도 나눠서 사용됐기 때문에 정적 비열은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정적 비열 값은 작은 값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정압 비열은 나눠서 가졌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게 되고, 왜냐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요. 정압 비열은 정적 비열보다 큰 값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 이 다시 식을 살펴보면 우리가 결국 정적 비열이라는 건 온도 변화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인데, 단위 질량당이니까 그 해당 물질의 질량을 나눠주게 되고, 우리가 이 질량과 내부 에너지를 약분하게 되면은 비내부 에너지로 표현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정적 비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압 비열은 같은 개념인데, 투입된 열량이 내부 에너지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총 에너지, 엔탈피까지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얘는 온도 변화에 따른 비엔탈피의 변화량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비열비라는 건 정적 비열에 대한 정압 비열을 말하는데, 결국 정압 비열이 무조건 정적 비열보다 컸으니까 이 값은 항상 1보다 큰 값이 될 거고, 그 값을 유도해 보면 결국 정압 비열은 엔탈피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외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곧 우리가 정적 비열로 표현이 되고, 뒤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표현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식을 간략화하면 정적 비열에 이상기체 기체 상수인 R을 더한 만큼이 우리가 바로 정압 비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체나 액체에서의 비열은 우리가 결국 비엔탈피는 변화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와 외부 에너지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는데, 내부 에너지는 똑같이 변화하지만 외부 에너지의 변화는 우리가 액체나 고체는 비압축성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최적 변화가 0으로 봐서 해당 최적 변화는 무시할 수가 있고, 압력 변화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에는 기체보다 비최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즉 물과 수증기는 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질량에서 상태만 다른데 부피 차이가 약 1600배 이상 날 만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국 다 무시해서
개념적으로는 정적 비열 개념값만 남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정적 비열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그냥 비열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에서는 일반적인 비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배운 비열비는 결국 우리가 압축할 때 이 기체의 비열에 따라서, 이 비열비에 따라서 우리가 압축 후에 온도가 변화함을 알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플래시 가스가 아니고 불응축 가스가 되겠네요. 우리가 공기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응축도 잘 안 되고 비열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토출출 온도나 압력이 아닌 훨씬 높은 온도로 이 시스템이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외기에 침입을 반드시 차단하도록 밀봉하는 것 등의 이유가 바로 이 비열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